자, 지난 시간에 삼합고집을 보셨죠? 삼합고집인 분들은 평소에 아주 부드럽죠. 부드럽고 원만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이 고집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은 방합을 가진 사람은, 자, 합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시는 건데, 자, 어떤 경우에 그러면 방합은 용납하지 않는가? 자, 방합 구조를 한번 볼게요. 사오미, 화의 영역만 굳건하게 점유하고 있죠. 신유술, 금의 영역만 굳건하게 점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자축, 수의 영역만 굳건하게 구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묘진, 목의 영역만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자, 그래서 방합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특색을 지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그 자격증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군이 되겠죠. 그 직업군의 소속감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당, 정치가 있잖아요. 그 정당의 소속감이겠죠. 영역을 지키는 힘.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그 분야의 소속감이 강력해지는 거죠.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도 대단하고, 그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 권리라든가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협동심으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속된 집단에서 정보를 얻겠죠. 그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이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합을 완벽하게 가진 분들은 그 분야에서 일단은 무조건 성공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평소에는 방합을 완벽하게 가진 분들은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 선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 선수가 어떤 팀에서 경기할 때는 막 치열하게 싸우지만 또 그분들이 따로 만날 때 또는 따로 인간관계를 할 때를 보면 아주 부드럽고 원만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치열했던 사람이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그 시간과 그 업종에 따라서 집중하는 고집이 나타날 뿐인 거죠. 물론 연월의 방합이 더 강하냐, 일시의 방합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업무 중심에서 나타나는 고집이냐 아니면 개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고집이냐에 편차는 생기겠지만 그 똘똘 뭉치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자, 삼합에서도 좌오묘를 장악한 삼합이 더 고집이 강력하다고 했죠. 방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오미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삼이 구조보다는 사오나 오미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한 고집으로 보이는 거죠. 똑같겠죠? 인진보다는 인묘와 묘진이 그 고집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인과 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고집이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타인에게 보여줄 때는 좌오묘유라고 하는 중심축을 가졌을 때 방합에서도 역시 강한 고집을 보여주는 거죠. 신술보다는 신유나 유술이 더 그 고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연월은 업무를 진행할 때, 타인과 업무를 진행할 때 보여주는 그 고집이고요. 그 다음에 일과 신은 자기가 개인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고집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분리는 시켜놔야죠. 관찰할 때 항상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살펴보셔야 돼요. 연월에서 방합이 되어 있고 일시에서는 삼합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월에서는 조직 구성원들하고 잘 협업이 되는데 일시에 삼합이 있다면 개인 생활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탈출구를 찾아서 훅 가버린단 말이에요. 개인 영역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연월과 일시를 자꾸 나눠서 살펴볼 때 쉽게 관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사주팔자를 뭐 강하다 약하다 격국이 뭐냐 이런 것만 보면 전체를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주팔자 구조가
강약법이나 뭐 한열조습이나 또는 격국이나 이런 거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12지를 보는 관찰법이 그동안 약간은 이제 소홀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또는 이렇게 외관상 이렇게 처음 대할 때 이렇게 까다로워 보이고 고집이 좀 세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상 인간관계를 해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견상 보는 겉껍질은 되게 부드러운데 조금 친해져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습성을 알아갈 때 그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이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를 그제서 아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걸 감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결혼 생활을 해서 그제서 알게 됐더라.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보니까 본능이 보여질 때, 이제 그게 이제 시에 있는 그 고집불통이죠. 그 본능이 보여질 때 그제서 그 사람의 고집이 보이더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연월일시를 나눠서 보는 연습이 자꾸 되셔야 돼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방합을 가진 분들은 특별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회적 성공률이 대단히 높아요. 일단은 그 조직사회에 깊이 들어가서 그 연대감과 소속감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그렇죠? 그 조직사회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방합은 이게 돈이 된다고 그랬죠. 밀고 당겨주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이익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합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삼합은 편차가 심해요. 잘 사는 분들은 아주 잘 살고, 아주 뭐 그냥 직업도 없이 혼자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근데 방합을 가진 분들은 그 아주 유대감이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방합의 그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그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뭐 이제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하고, 거기서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거랑 연결돼서 서로 소개해주고, 뭐 방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안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 묘, 유라고 하는 이 중심축을 갖고 있는 그 결합 조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축을 갖고 있는 방합은 그 안에서 이제 팀장이라든가 뭐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중심축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대운에서 그 중심축이 올 경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방합 구조는 방합 안에서 인생사가 벌어지더라. 서로 이제 똘똘 뭉쳐서 인간관계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정보도 얻고, 그게 또 돈이 되고, 또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서로 협업이 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합을 가진 분들이 70-80% 이상 한 번쯤 크게 성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꼬이면서 이제 또 실패도 나타나고 사기도 당하고 뒤통수도 당하는 거죠.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강력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공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낭패도 보는 거죠. 시간이라는 대운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공간 속에서 인간의 변화도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고집도 피울 때는 또 피워줘야 돼요. 고집이 불통이 돼서 똥고집이 돼서 타인들과 단절되는 게 문제지, 고집 자체는 멋있는 거죠. 사주팔자 내에 방합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자기 소속 집단에 대해서 투게더 정신을 위배하는 사람과 싸우더라. 똘똘 뭉쳐서 응징하더라. 다음 시간에는 형충파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합의 고집을 살펴볼게요.